자, 인사이드 부산 이어갑니다. 부산 진구 범촌동에 있는 철도 차량 정비단 도심의 한가운데 자리에서 지역 발전의 최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이전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용역이 진행 중인데요. 이 부지에 중학교를 세워달라 지역사회가 나섰습니다. 범촌동 일대 학생들이 중학교가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역 주민들이 직접 모임을 결성하고 활동에 나섰습니다. 범천 철도 차량 정비단 부지 중학교 유치위원회 권태일 공동대표, 김재훈 부산시 의원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범천 철도 차량 정비창 저희 방송국 바로 앞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지에 중학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현수막이 걸려 있는 거를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유치위원회를 결성해서 활동 중인 건지, 이 네네. 유치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모인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유치위원회는 네. 지난 2022년 12월 9일 날 이제 처음 이제 발족을 하게 됐는데 그 발족을 하게 된 계기가 네. 우리 옆에 계신 이제 우리 김재원 시의원님께서 시의회에서 그 5분 발언에 우리 지역의 그 중학교의 필요성을 이렇게 언급하면서 그것을 계기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래 맞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중학교 고등학교 없어서 너무 소름을 겪었는데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시의원님께서 이렇게 네.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해 주시니까 그래 이번 기회에 한번 지역 주민들이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 한번 이 일을 추진해 보자. 네. 이래서 작년 12월 9일 날 이제 시작이 되게 됐어요. 네. 저도 네. 그 5분 발언 영상을 봤는데 네. 그 이제 의원님께서 부산 진구의 중학교가 몇 개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부산 진구의 전체적으로는 지금 범천동에는 네. 중학교나 고등학교 현재는 없습니다. 범천동에는 중고등학교가 없습니까? 예. 네. 그러면 하나도 없다면 그 아이들은 어디로 학교를 가죠? 지금 전포동이나 그 계금동에 소재한 그 부산 개성중학교, 네. 전포동에 소재하는 뭐 중학교 어. 이쪽으로 이제 배정이 되어서 통학을 하는 이제 가정이 일반 버스나 이런 스쿨버스가 아닌 네. 마이크로버스, 마이크로버스. 또 부모님들이 직접 학생을 아. 수송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자면 네. 이 방송국 주변에 있는 아이들은 네. 이 주변에 중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그렇죠. 마이크로버스라고 하는 버스를 타고 네. 등교를 하는 거군요. 예, 제가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지역에 있는 이제 주로 서남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남자들은 개성중학교로 가고 그건 가야동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자들은 부산진 여중으로 이제 가는데 개성중이 여기서 가까이 있지만은 한 번에 가는 버스가 없습니다. 그러면 갈아타야 돼요? 예, 그 아이고. 이 차로 가면 5분이면 가는 거리를 네. 일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한번 갈아타야 되고 그것도 학교 앞에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동의대역에서 지하철 동의대역 입구에서 내려서 네. 걸어서 올라가야 돼요. 학교까지 가려고. 예, 그렇습니다. 예, 아하. 근데 이제 부산진 여중으로 가는 여자 아이들은 네. 더 힘듭니다. 85번 버스가 네. 배차 간격이 10분이에요. 한 한 번 놓치면 20분 걸리는 거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그게 서면을 거쳐가기 때문에 또 이제 출근 시간과 겹쳐가지고 그 버스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 학교 가면 거의 그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실 아이들이 학업에 그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너무 길바닥에다가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그 등교하는 시간 그렇고 또 학교하는 시간 그렇고 그 너무 에너지 낭비가 심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러 학교를 가야 되는데 거기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렇죠. 이미 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는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실정이군요. 네네네. 그 아까 의원님께서 네. 마이크로버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건 무슨 버스예요? 그거는 이제 학원 차량인데, 학원 차량? 예, 이걸 이제 학부모님들이 학생들 그 등교를 위해서 네. 팀을 이뤄 가지고 그 버스를 이용하는 이제 그런 빌리는 건가요, 부모님께서? 그렇죠. 예, 소위 말하는 봉고. 봉고차인데 네. 부모님께서 십시일반 돈을 예, 모아서 예. 아이들 학교 보내려고 그렇죠. 그 차를 이용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네네. 와. 그 차도 좀 문제인 게 이제 한 번 놓치면 다시 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지각을 하게 되고, 네. 예, 그리고 기다릴 수 없으니까. 그렇죠. 지각을 하게 되고 또 부모님들이 네. 이제 자기 차로 그렇게 자차로? 아이들 이제 학교를 태워다주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 큰 아이는 이제 좀 둘째 아이는 그 계급 고등학교 다니는데 우리 네. 지역에 고등학교도 없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 가려면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면 거의 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제 차로 가면 10분이면 갑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얘가 태워다 주는데 그렇게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 에너지 낭비가 심한 그렇죠. 거예요. 부모님도 힘들 것 같은데.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학교가 없으면 뭐 학원은 말도 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뭐 전반적인 교육 환경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정말 이거는 그 학습권이나 교육의 역차별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역차별이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지역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말씀하신 학원, 도서관, 청소년 공부방 네. 그 흔한 스터디 카페도 하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겠다. 아이들이 또 학원을 가려면 또 버스를 또 타고 버스를 타고 또 이제 멀리 가는 겁니다. 아이고. 네, 그렇군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러면 학교를 세워달라라는 말을 네. 하기 전에 그 기준을 알아야 될 텐데 예, 예. 의원님께서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예. 주시죠. 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규정에 관한 규칙 제 89조에서 보면은요 네. 학교의 결정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음. 거기에 보면 초등학교 2개의 걸린 주거 지역에 그 단위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의 걸린 주거 구역 단위 1개 네. 비율로 이렇게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음. 걸린 주거 구역 범위는 이미 이제 개발된 지역은 개발 현황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네. 새로 개발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2,000세대 내지 3,000세대를 1개 걸린 주거 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인접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2,000세대 미만의 그 지역을 걸린 주거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고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에 따르면은 현재 우리 범천동 이 지역에는 학교의 설치 기준에 충분히 충족하다고 보고 그럼 있습니다. 범천동은 그 기준에 충족하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뭐 천여 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고 예, 예. 또 앞에 뭐 개발한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예. 더 충족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현재 그리고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추진이 반 정도 이상 추진되는 것도 있고 또 실시 계획을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범천동 일대 유입 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렇게 이제 세대 수가 약 한 8,000세대 이상 들어선다면은 8,000세대까지. 예, 그 정도 계획을 2027년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정도로 봤을 때는 이제 인구 유입 수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네. 예.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범천동 철도 차량 정비단 예. 도심 한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예.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의 최대 장애 요인이었는데 예. 이전이 결정되면서 부지 활용에 대한 여러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 방향이 정해졌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현재는 어떤 단계입니까? 현재는 이제 구상 용역을 이래 거쳐서 도심진에 위치한 도심을 단절시키고 지역 발전의 걸림돌로 지적받아왔던 이곳을 네. 방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4차 산업의 중심지 또 주거 용도, 공원 이런 이제 용도로 용역을 일단 마쳐서 구상 용역을 거치는 단계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실시 설계 용역이나 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확한 이제 용역의 배치가 완료될 거라고 봅니다. 네. 이 공간에 학교가 들어오려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학교가 학교 용지를 일단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용지부터 확보해야 예. 되군요. 부산 진구 안에 공공용지나 공공부지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를 이 범천동 철도 차량 기지창 안에 부지 확보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 기지창은 몇 년도에 확실히 이전하는 겁니까? 2027년에 이전을 지금 2027년에는 예, 확실히 이전을 한다. 예, 그렇게 하고 결정이 있습니다. 난 겁니다. 예, 확정 고시가 네. 된 겁니다. 자, 중학교 유치가 관건인데 범천철도 기지창 이 부지가 이 최적의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예, 그 서면 중심에 이제 그 철도 차량 정비창이 사실은 가장 중심에 있어요. 그렇죠. 위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그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학교 세우는 또 아이들을 위한 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지금 학교가 부산은 주로 그 외지 내지는 산 언덕 그러니까요. 이렇게 다 있습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애들이 네. 대학생까지 다 네네. 학교를 등산처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네. 농담 삼아
그 교육정책관을 만났을 때 네네. 저는 서울에서 살다 와서 네. 그 이런 걸 처음 보는데 아니 부산은 왜 아이들을 전부 등산가를 만들려고 그러냐? 그러니까요. 왜 학교들을 다 그렇게 지었나? 네. 난 그렇게 교육 정책하는 걸 이해할 수가 없다. 음. 아이들이 일단 그 등하기가 편해야 되고 집중해서 거기서 에너지 낭비 없이 공부에 전념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부산은 전혀 그런 그 고려가 없었던 것 같다.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철도 차량 정비창은 부산의 중심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 아이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학교를 만들면 우리 지역 아이들도 또 가야, 개금, 또 부전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전포동, 네. 당감동 이런 아이들이 모두가 다 아주 편리하게 올 수 있는 그렇죠. 가까이 올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거기가 공원이 생기고 또 4차 산업을 기반한 AI 뭐 이런 어떤 것들 이런 뭐 관공서 이런 게 생기면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더없이 좋은 쾌적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 지역 아이들만 위한 게 아니고 네.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부산과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일이다.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과 나라를 세우는 일이다. 네. 좋습니다. 그 유치위 활동을 하시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계실 텐데 이 범천동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이 지역을 지켜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네, 그분들은 어떤 의견을 좀 내놓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일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이제까지 정말 염원해온 수건 사업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요. 사실은 이제 학교 관련해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서름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아이들을 그 근처에 보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한 번에 가는 버스도 잘 없고 그다음에 또 봉고차 이용해가지고 그렇게 아니면 이제 또 자가용을 이용해서 너무 그렇게 고생스럽게 아이들 키우는 일에 있어서 너무 진짜 좀 가슴에 한 맺힌 소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좋은 기회를 네. 우리 참 감사하게도 시의원님께서 그런 공식적인 이제 발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공론화되고 시작이 됐는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번에 이 철도 차량 장비창 안에 이 학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네. 다시는 우리 지역에 학교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아이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주민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번 일은 꼭 성공하도록 하자. 네. 지금 분위기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그 5분 발언하시고 예. 주변 동료분들께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셨어요? 그렇죠. 주변에 우리 부산시 의원님들 동료님께서도 네. 이러한 실정을 잘 몰랐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서 본원이 이제 5분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네. 부산진 초등학교, 서남초, 부전 초등학교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와 가운데 개성중학교가 이전하고 정말 중학교가 없어서 그동안 통학을 전포동이나 가야동으로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네. 30분 뭐 40분 이렇게 걸리고 또 바로 가는 버스도 없는 상황을 이번에 이제 많이 알았다고 네.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겠다 이렇게 또 다들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현안과 관련해서 교육감도 직접 만나셨다고. 예. 어떤 얘기가 좀 오갔습니까? 교육감님 만나서 사실은 이 개발의 주체는 부산시와 부산철도공사가 주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지역에 있는 이제 부산진구청과 교육청도 이 개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아까 말했던 중학교가 없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서름을 겪고 있는 우리 부산 진구 범천동 이런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꼭 공공부지 공공용지 확보하셔서 학교에 중학교가 꼭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는 그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예. 참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한데 좀 희망이 보이기도 하고 앞으로 좀 잘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끝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자유롭게 전해주시죠. 예,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하는 거는 그 단순히 학교 하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한 아이의 그 미래를 세우는 것인 동시에 그 아이들의 미래를 세우는 것은 장차 이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기 때문에 부산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거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이제 그 이런 현안과 관련해서 직접 그 담당하시는 공무원들께서 그 단순히 규정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이것이 부산 진구 전체의 아이들의 미래와
또 부산과 나라를 세워간다고 하는 이런 아주 그 중요한 그 인사이트를 가지고 사실 이제 교육감님께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하 모든 공무원들께서 그 교육감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접근해 주셔서 이번 기회에 아주 좋은 결정으로 부산의 미래를 세워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철도 시설이 이제 국가 사업으로 110년간 지역을 단절시키면서 범천동을 소재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국가적 전략 물자 수송이나 이런 부분에 꼭 필요한 시설이었지만은 그래도 주민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소음 분진, 뭐 지역의 단절 이런 막대한 피해를 입으면서도 그래도 불평불만 한 번 없이 국가 정책에 따라서 이제 순응하고 협조했던 내용인데 이 110년 이상 된 이제 시설물이 이전하면은 모든 법과 규칙과 이런 걸 떠나서 범천동 지역 주민들이 그동안 100여 년 동안 받았던 피해의 보상 차원에서라도 공원과 학교와 기타 부산 진구에서 꼭 필요한 시설들은 여기에다가 이 사업을 하면서 부산시와 철도시설공단은 설립을 해 주시는 게 주민들에 의한 시민들에 의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뭐 규정이 조금 미흡하고 또 학생 수가 조금 뭐 미달하더라도 그동안의 피해를 본 보상을 차원에서 꼭 설립해 주시기를 교육청과 부산시와 철도공단에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왜 부산은 학생들을 등산가로 만들려고 하냐. 공부를 하기도 전에 등굣길에 힘이 다 빠진다라는 말씀이 참 안타까웠는데 대한민국을 살리고 부산을 살리는 것이다라는 사명감을 갖고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자유롭고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인사이드 부산 권태일 공동대표 또 김재훈 부산시 의원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